좋은 사람인 척 가스라이팅 오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건네면서도 그 속에 독을 숨겨둔 것처럼 겉으로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정교한 심리적 조작이에요. 특히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여서 피해자조차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첫째로 살펴볼 패턴은 다 널 위해서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견이나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헬리콥터 부모처럼 상대방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려고 해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경험상 그건 좋지 않아.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의 조언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왜 떠나려고 해? 내가 다 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당신의 선택을 은근히 무력화시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암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어른인 것처럼 자신을 포지셔닝하면서 당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는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이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너는 실수를 많이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기억나? 작년에 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잖아라며 마치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과거를 꺼내들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마다 누군가가 딱지를 뜯어내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가스라이터는 바로 이런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존적이 되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셋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장하는 능력이 정말 무서워요. 이들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가 화나게 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식으로 상황을 뒤바꿔버립니다. 마치 거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반사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어요. 특히 상대방이 평소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오해한 거 아냐? 라며 가스라이터의 편을 들기 십상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완전히 고립되면서 자신의 감각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넷째, 칭찬과 비난을 전략적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입니다. 이는 마치 도박기계처럼 작동해요. 가끔씩 잭팟이 터지듯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차갑게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너는 정말 똑똑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하늘로 올려놓았다가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실망이야. 네가 이럴 줄 몰랐어라며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에 노출되면 피해자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돼요. 칭찬받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비난받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 점점 상대방의 기분과 반응에 중독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말이에요. 다섯째, 도움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마치 거대한 은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교묘한 조종 수단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아?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줬을 거야 라며 자신의 호의를 과대 포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대방을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도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어요. 겉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라며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스라이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더 강한 것이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상대방의 심리적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비난을 적절히 조절해서 조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을 더 작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독이 든 사탕을 건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